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대관입니다. 이게 뭘까요? 바로 조방기라고 하죠. 예, 농약을 타주는 겁니다. 자, 가볼까요? 우리는 난초를 치료할 때 약을 쳐야 되죠. 사람은 경구투약, 부착형, 혈관주입, 근육의 주입 등을 통해서 우리 약을 복용하게 되죠. 그 약은 결과적으로 이상이 일어나 있는 원인점까지 전달이 돼서 작용점 이행이 일어나야지만 어떤 통증이든지 염증이든지 어떤 것들이 해소 완화가 되면서 치료가 되는 과정을 걷게 됩니다. 난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난초를 치료할 때 상당히 많은 분들께서 어떤 정상인 어떤 약이 가야 된다 정도는 좀 아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지금부터 영상을 잘 보시면 우리가 약이 맞았으면 되는 게 아니고 이게 정확하게 작용점을 이행이 되어야 된다는 점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농도도 중요하고요, 투약하는 방법도 중요하고, 가령 들어서 스프레이를 한다고 가정합시다. 이 스프레이가 이렇게 약하게 가야 될지 세게 가야 될지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농약을 칠 때 제일 중요한 게 경력부에 고압분사라는 단어가 붙는 게 많습니다. 고압이라는 건 압력이 세게 가야지만 병을 죽인다는 얘기가 됩니다. 우리 약을 칠 때 고압, 중압, 저압이 있습니다. 치는 것도 병에 따라 다릅니다. 그리고 그 같은 병이라도 정상이 어느 정도이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분사하는 방식이 이게 맞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잎을 두게 되면, 자, 여기를 볼까요? 자, 이게 잎의 전면이 되죠. 햇볕이 여기 쏘니까. 요게 잎의 뒷면 아니겠습니까? 뒷면으로 가야 되는 농약이 있고, 앞면으로 가야 되는 농약이 있고, 뒷면으로 가야 되는 게 있고, 앞면으로 가야 되는 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농약의 성질에 따라서 부착형으로 개발된 농약이 있고, 흡수형으로 개발되는 게 있습니다. 이게 부착형일 때는 또 고압으로 갈 것인지 저압으로 갈 것인지 중압으로 갈 것인지 달라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흡수형이 아니라면 이파리 표면에 붙어 있는 것이죠. 부착형은. 이 부착형은 정발 개수가 빨라지면 약효가 낮아지는 게 있고 유지되는 게 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정발 개수가 높은 것들은 오전이나 새벽이나 밤이나 흐린 날이나 비 오거나 안개가 자욱한 날 줘야 정발되지 않습니다. 왜? 공중 습도가 낮아져야 이동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농약을 칠 때는 정말로 많은 것을 이해한 사람만이 자가 처방과 자가 진단을 통해서 줄 수 있는데 대부분은 그게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병은 오지 않고 스스로가 해결하려고 하는 경향을 많이 보이고 있는데, 그래 가지고서는 치료를 완전하게 깨끗하게 완치시키기는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을 제가 해봅니다. 제가 한국에서 유일하게 난초 병원을 운영하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 저희 병원으로 난초 가지고 오라라고 하는 얘기는 결코 아닙니다. 오지 않더라도, 오지 않으려면 기본은 이해를 해야 된다는 점을 알려드리면서 오늘 몇 가지 사항을 여러분들에게 진솔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난초 이렇게 보면 이파리에 일어나는 질환, 새싹에 일어나는 질환, 뿌리에 일어나는 질환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파리에 일어나는 질환도 2년, 3년, 4년 노화가 진행되면서 퇴행성으로 사람을 치면 성인병처럼 노화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늙은 촉에 저촉이 되는 질환이 있고, 젊은 촉에 일어나는 또 질환으로 또 나눠집니다. 이파리 전면과 뒷면 상관없이 함께 일어나는 질환과 뒷면에만 일어나는 질환, 전면에만 일어나는 질환, 끝에만 일어나는 질환, 기부 쪽에 일어나는 질환, 옆구리에서 일어나는 질환으로 또 나눠지게 됩니다. 그 질환들에 다 해당되는 균들은 각각 다 다릅니다. 그렇지만 농약은 대동소이하게 좀 지정되어 있습니다. 코리스 앤드 오티바.
몬카트 앤드 스포탁, 그 다음에 리노밀 앤드 프리엔, 요 세 가지 집단의 농약만 돌리시면, 그리고 드물게 세균의 개연성이 있을 때는 일품 앤드 아그라마이신, 요렇게 해서 돌리면 그 속에는 어지간한 병들은 전부 저촉이 되기 때문에 치료를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병균에 의한 게 아닌데도 일어나는 생리장애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경우는 반드시 병원으로 오셔서 진단을 받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남쪽 이파리에는 이렇게 마디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입니까? 마디. 잎이 떨어지는 요 자리라는 것이 여기 마디입니다. 그럼 요 마디 아래쪽에 있는 얘는 뭐라고 부를까요? 바로 잎자루라고 부릅니다. 잎자루. 마디 위에는 잎몸통이라고 부릅니다. 마디에서 일어나는 병과 몸통이 일어나는 병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요렇게 떡잎에서 일어나는 병이 있고 처마잎에서 일어나는 병이 있고 또 나눠집니다. 그 다음에 뿌리 쪽으로 가면 신근에 일어나는 병이 있고 신근의 끝에 일어나는 병이 있고 신근의 기부에서 일어나는 병, 신근 기부 끝에 일어나는 병이 있고 그 다음에 2년생 뿌리에 일어나는 병이 있고 태행성은 나이가 들었는데 일어나는 병이 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새싹에도 이 만들어질 때 아래쪽에서 일어나는 질환과 허리에 일어나는 질환과 전개가 됐을 때 속에 일어나는 질환을 나눌 수 있죠. 지금 요 정도까지 크게 되면 요까지는 소아과 진료를 받아야 되고요. 요거 넘어서면 성인 진료를 받으셔야 되고 이 뒤쪽으로 나이가 많이 들게 되면 실버 진료를 받으셔야 됩니다. 이럴 때 우리는 분사 방식과 부착 방식과 그 다음에 약물을 타는 것에 목욕을 시키듯이 담궈서 하는 방식 세 가지로 나눠지게 되죠. 자, 약욕을 하는 방식은 전체가 다 들어가서 약욕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때는 비닐봉지 속에다가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넣어서 농약을 탔는 물을 이렇게 넣어가지고 치료를 합니다. 물론 농도는 다 맞춰야 되겠죠. 이 농도를 맞출 때는 물을 타서, 자, 이거 볼까요? 자, 비닐봉지를 넣어서 자, 농약을 이렇게 ppm 농도를 맞추어서 지금 쓰고 있는 농약은 코리스입니다. 코리스는 주로 1000배에서 2000배 정도 저희들이 처방전을 내고 있습니다. 지금 얘가 1000cc니까 1cc가 들어가게 되면 1000배가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넣었습니다. 넣고는 이제 이 교반기를 통해서 자, 젖어줍니다. 요렇게 젖어준 다음에 요 정도 넣어서 젖어준 다음에 다시 물을 하면 1000배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농약은 이렇게 섞어야 되나요? 반드시 섞어야 돼요. 그리고 손으로 핀셋으로 이렇게 저어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자, 이거 다이소에 가면 얼마 하지 않습니다. 돈 1000원만 주면 살 수 있어요. 괜찮아. 아이고, 제가 영상 찍다가 보니까 농약을 다 덮어 쓰네요. 우리가 주사기가 필요하고 계량컵이 필요하고 담염을 시키지 않는 비닐팩이 필요하고 교반기가 필요하고 그리고 해당 농약이 필요하고 이 농약이 나타나는 데는 의사의 처방전이 필요하겠죠. 자, 그렇게 해서 난투를 치료하는데, 자, 약욕 담궈서 하는 치료의 방법일 때는 요렇게 마디까지 담궈야 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벌브까지만 담궈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분은 마디까지 담그는 걸 권고를 합니다. 자, 마디까지 한번 넣어볼까요? 자, 지금 들어가지가 않았습니다. 자, 들어가지가 않아요.
자,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용량을 더 큰 걸 하면 되겠죠. 자, 마디까지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마디까지 농약이 들어갔어요. 자, 다시 말하면 요 마디까지 넣어야 되는 치료의 경우는, 약육의 경우는 이 새싹을 포함해서 하체라고 볼 수 있는 요 마디가 허리죠. 허리 밑으로 전부 다 들어가서 고루고루 농약이 가도록 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새싹이 이렇게 전개됐을 때는 새싹 속으로도 농약이 들어가겠죠. 자, 이제 약육을 알려드렸습니다. 약육은 두 가지 방법입니다. 다 담그는 것과 하체만 담그는 것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리고 시간은 의사가 처방을 하는 대로 가야 되겠죠. 자, 두 번째입니다. 이 파리에 농약을 주게 되는 경우는 지금 어떤 병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고압으로 갈 것인지 저압으로 갈 것인지 결정되고, 그 다음에 농도도 달라지겠죠. 예, 농도도 달라지게 되고, 그 다음에 이파리에 주는 건 고루고루 충분하게 줘야 돼. 우리 담글 때 시간 정해지죠. 10분, 20분, 30분. 이파리에 주는 것도 똑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6번, 8번을 반복해서라도 계속 농약이 마르면 또 주고 마르면 또 주고 해서 한 번 줄 때 담궈 넣는 것처럼 주는 게 좋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파리에 이상이 생겼어요. 굉장히 아끼는 난초입니다. 그러면 고압으로 분사하는 것보다는 어떤 게 좋을까요? 바로 이게 더 좋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자, 여러분, 이렇게 되면 얼마나 많은 양의 농약이 전달되겠습니까? 배워서 이렇게 하는 이 습관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저희 영상을 보시다 보면 이렇게 영상이 나오죠. 따라 하시지 말고, 또 어떤 분들은 원액을 여기다 바르는 분들이 있어요. 원액을 저희들이 옛날에 영상에 좀 내보냈는데, 이건 의사 수준에 도달한 사람들이 하는 것이지 일반인들이 하면 되지 않습니다. 이 기공을 맞고 농도장애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 대한민국의 난초병원 한 곳 있습니다. 이대발 박사가 운영하는 국남건강정진센터가 있습니다. 병원을 통해서 활력을 찾아가는 일하시는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난초 치료에 관해서 한 편 영상을